자, 내담자 경험자료 분석 오늘 9주차 이론의 틀 작업 회의 오늘 4주차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내담자 경험자료 밴드에 올린 거 같이 좀 보면서 좀 애매한 부분들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 오늘은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잠시만. 정은이 먼저. 형님, 그래. 완벽하고. 네, 합시다. 저는 제 거 보시면 쭉 내려가서 일단은 그 겨울님은 없고요. 네. 갑니다. 없고, 보리님 거 중에서 네. 3번 누다짐 상담에서 마지막 항목에 물음표 써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 뒤에 내용이 직접적 관계에 넣는 게 나을지 공동체 경험에 넣는 게 나을지 헷갈렸어요. 자, 직접적 관계, 공동체 경험. 철사님이랑 달리면 어때요? 이거 직접적 관계, 공동체 경험. 이 어떤 갈등이 있어도가 자유님하고의 갈등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나랑 어떤 갈등이 있어도 나와 함께 버티면서 또 살아가는구나. 자유님 지식으로. 여기에서는 갈등 자체보다는 함께 좀 버틴다는 게 포커스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럼 공동체? 공동체 경험으로 합시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 사도님 거에서는 6번 항목에 변화 이후에서 두 번째 항목에 물음표 적어놨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누다심님 내담자인데 네. 상담 초기에 적절한 공감과 지지가 있어서 내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좀 더 힘을 받아서 이런 거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힘을 받아서 표현. 적절한 공감과 지지. 우리 거 항목에 공감과 지지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우리 상담은 갈등만 있냐? 공감과 지지가 없네. 맞아, 이거 약간 내가 이제- 나한테 이러고 있었어. 지지를 한다는 거. 난 그냥 인간적 관계 이런 걸로 넣었는데. 음, 동등한 관계, 동반자적 관계. 인간적 관계. 이런 관계 괜찮은 것 같아. 달림은 어때? 이거 달림 파더님 알잖아. 이 개인 상담은 달림이 했어. 아, 그래요? 나랑은 집단만 하셨던 분이고. 인간적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 관계. 인간적 관계. 네, 저 끝이에요. 자, 그다음. 달림 언제 올렸지? 저 바로 전에요. 황철아 7시간 밑에. 전에. 야, 너 7시간 전에 너 부지런하다. 벼락치기쟁이들 36분 전, 23분 전 이런데 전이면 7시간 시간이 또 한 이거 거지. 왜. 내가 제일 부지런해, 오빠. 여기 새끼. 한 게 대단한 거예요.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지. 맞아. 여러분,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영상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 달림 합시다. 이해와 공감을 넘어서 내담자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게 차별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라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비리리님. 나네?
철새님 말을 내담자. 어렵게 썼어, 얘. 근데 나는 이 말이 오히려 좀 짧아서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말이 좀 변화를 원래, 촉구하는? 원래도 좀 짧기는 한데, 그 강조된다 뭐 공감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이거 약간 관리자 역할 안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음. 이해와 공감을 넘어서 내담자의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이 강조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한 줄. 지울까 하다가 뭔가 좀 이해와 공감을 넘어서 내담자 변화를 촉구하는 뭐 잘 요약된 것 같아서 이걸 뭐 어디 넣어야 내가 될지. 상담한 거는 인간적 관계를 했는데, 얘는 인간적 근데 그거 관계. 넘어서 변화를 촉구하는 걸 느꼈잖아. 그러면은 직접적 관계지. 갈등 경험. 직접적 관계. 직접적 갈등 경험. 관계. 아. 근데 변화를 이게 아무튼 이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손해를 보는 결정을 했거든요. 원래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 어, 큰 변화를. 음. 그럼 이것도 그냥 관리자 역할로 넣어야겠는데요? 그런 역할? 어떤, 관리자 역할. 저 내담자의 변화를 촉구하는 어떤, 갈등하고 그쵸, 전문가적이고 상담자가 어떤 끌어가고, 영향으로. 이것도 관리자 역할로 넣읍시다. 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네. 그리고는 없고, 혜윤님 내담자분인 하나님은 그 집단 루다심 상담에서 집단 상담의 경우 해지워 놓은 뒤 깨고 나오게 하는 느낌이 있다. 강하게 함께 고군분투하는 느낌. 여기에서 이제 뭐 약간 갈등에 대한 설명인 것 같기도 하고, 고통직면 아닐까? 동직면. 혜연님 하면 고통직면하지. 그 뒤에 강하게 함께 고군분투하는 느낌은 좀 직접적 관계 느낌도 있는 것 같아. 함께. 뭐 알을 깨고 그럼- 뭐 이런 설명이 있긴 했어요. 알에서 그거를, 서로 그거를 깬다. 나눕시다. 앞에는 그 고통의 네네. 직면, 네. 뒤에는 직접적 관계. 얼마나 아플까? 같이 내가 가끔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상담하느라고 센터에 있거든. 그 옆방에서 이제 지선이가 상담을 해. 얼마나 혼내는지 사람들을 옆에 있는 내가 다 긴장이 된다니까? 정말 따뜻하지 않아. 어. 우리랑 안 맞아. 그리고는 없고, 없네. 밑에 여름님은 있을 거예요. 밑에 변화의 내용에서요. 5번에서 그 사회적으로 말하는 성공에 대한 강박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뭔가 증상이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선택하는 대신 눈앞에 닥친 인생을 살며 약간 일단 살아가며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땐 또 약간 일상의 회복 같은 느낌? 자신감도 회복하고 내 인생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미래를 고민하게 됐다. 이렇게 또 관계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서 대부분의 해봅시다. 내용이 관계 회복 나눌까요? 위에 관계 회복이 있기는 해요. 예. 그럼 그거 위로 합치시다. 요거를요? 네. 그래서 나눠서 관계 회복을, 그래서 두 보통, 가지를 골고루. 네. 한 문장을 좀 애매하면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성공에 대한 강박이 줄어들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선택하는 대신 이거는 뭐예요? 일상의 회복. 모르는 거예요? 일상. 일상 회복. 오케이.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있는데, 여기 집단의 6번 변화에 의해서 중간에 숱한 갈등을 통해 제 생각이나 경험들을 알고 있는 애인. 이게 제가 왜 넣었냐면,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같이 집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카테고리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잠깐만, 이분이 누군데요? 여름님? 네. 아, 여름님. 그러면서 이제 애인과 관계도 좋아졌다. 이거는 이제 애인과 관계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 함께 하고 하면서 좀 훨씬 좋았다. 이런 거는 공동체 경험을 넣긴 했는데 위에 바로 이제 네. 집단을 병행하면서 이제 애인, 우리가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이거를 카테고리를 하나 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가까운 아니, 사람이, 맞춤형 상담? 가까운 사람이 집단에 들어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달님? 네네, 같이 오면서 이제 그 애인도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숱한 갈등을 통해서 이제 제 생각이나 경험도 알고 있으면서 좀 안정을 찾은 거잖아요. 변화의 그렇죠. 그런 게 맞아요. 있고.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카테고리가 하나 네. 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그러면 이거 한번 어떻게 넣을까요? 그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뭐 가족이나 애인은 오게 하잖아. 아, 그치. 근데 이게 맞춤형 상담이랑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다르죠. 그러네. 맞춤형 상담. 맞춤형 그 사람의 개인 삶에 그러니까 그거는 상담자가 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춤형, 맞아. 맞춰주는. 뭐, 그럼 차별적 접근이랑 다른 건가? 기타에?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좀 세분화? 차별적 접근이 그러니까 따로 좀 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끼워 넣으면 어디든 사실은 맞춰서 끼워 넣을 수 있는데 따로 빼는 게 우리 이런 걸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가까운 관계와 함께 집단을 하고 또 그렇지. 지금 달님도 애인을 지금 집단에 들여왔는데. 맞아. 맞아. 나도 엄마 보내셨잖아요. 그래, 맞아. 잠깐이지만. 맞아. 연비님도 엄마 왔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럴까? 뭔가 실제 관계로의 확장? 그 실제 관계를 같이 여기서 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가까운 관계. 데려온다. 아. 고민 좀 해봐야겠다. 주변 이게 관계. 기존의 관계들을 또 상담을 참여시키는 거잖아. 그쵸. 근데도 이거 현실의 개입에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개입. 근데 이제 그 치료 기법은 치료자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거든. 현실의 개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현실의 개입은 그냥 제가 짧게 들은 걸로 그냥 들어서 이해되는 거는 현실의 개입은 집단의 밖에서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쵸? 집단 밖까지 현실까지 가자. 그럼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좀 넓게 보자면, 내가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담에 동참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뭐, 동참과 초대? 현실 관계 동참? 현실 관계 동참? 현실 관계 초대? 현실 관계를 가져온다. 아니면, 뭐, 현실 관계. 지인 초대? 뭐, 지인 초대 너무 가벼운 느낌 지인 아니야? 초대? 그래? 지인 초대. 지인 초대. 소환, 지인 소환. 지인 소환? 소환. 순간이동.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인보다는 진짜 내가 그 변화를 현실. 경험하고 싶은 그 관계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맞아. 현실 관계 소환. 치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일원화 작업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강조되는 게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상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공동체 경험이라고 했고, 집단에서도 그 공동체 경험이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국에는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렸을 적에는 부모나 뭐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반응을 해줘서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주변 사람들, 양육자나 친구나 애인이나 이런 가족,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담자가 그 역할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좀 어떤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좀 묶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공동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진짜 공동체 경험을 할 수 있는 걸로 데려오는 거니까 이거를 그렇게 좀 따지면 이제 내담자 경험에 거기다가 이거를 따로 항목을 만들지 말고 가족이나 연인의 연인을 데려와서 진짜 새로운 어떤 공동체 경험을 재경험하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해서 거기다가 좀 넣으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음, 뭐라고 그러세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진짜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 밀접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공동체 경험이 개인 상담자도 해주지만 집단원들도 해주고 가장 좋다면 지금 여름님처럼 자기 애인이 이제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경험에다가 연인이나 가족의 동참, 어쨌든 집단이나 개인, 집단 상담의 동참으로 이제 공동체가 확장되는 경험에. 그런 좋네.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공동체 확장 경험, 좋다. 그걸 공동체 경험이라고 그러네. 합니다. 공동체 확장이네. 어쨌든 달님이 중요한 얘기 또 짚어줘가지고 자기 일이 닥쳐야지. 공동체 확장은 역시. 경험 중이시니까. 역시 고통 중심이야. 네. 자, 또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그래요. 다음 우리 필세님, 송이님 거부터. 36분 전에 올리신 거 따끈따끈한 거. 네. 맞는지 좀 봐주세요. 이거에 있네요. 당근님 거에 있네요. 아니, 맨 위에. 맨 위에. 아니. 당근님 물음표가. 거에 물음표가. 근데 우리가 이거는 같이 넣을 게 볼게. 없어서 뺀 거 아니야? 뺐다고 표현한 거 아니야? 당근님 거 이거는 뭔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당근님 거 한번 봅시다. 고통 직면 아니야? 고통 직면? 그런 것 같아서. 스플님 내담자고. 전후회가 당근님, 생기잖아. 이 공개 집단 당근이에요. 아, 음, 공개 집단? 어. 지금 있어요? 당근님 종결했어. 아, 기억나, 여자분, 여성. 좀 고통 직면? 힘든 운동 얘기죠? 운동 많이 네. 시키는 헬스장. 네. 그래. 네. 그래. 고통의 직면으로 합시다. 당근님 진짜 힘들어했지. 그런 거 같겠네. 진짜 힘들어하고 진짜 많이 변했어, 이 친구들. 없네, 그 다음에? 그리고 서인님은 물음표 네. 안 하긴 했는데 4번에 네. 누아심 센터 상담자의 특성하고 이 부분을 인간적 관계하고 아랫부분 지적적 관계로 했는데 맞나? 괜찮아요?
근데 뒤에 상담자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이거는 인간적 관계로 뒤로 빼서 다시 위로 빼서 오케이. 그리고 갈등을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적 관계. 그럼 6번도 그것도 인간적 관계로 봐도 돼요? 6번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네, 그래요. 그러면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얘기할 일어나 틀 작업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뭐 각자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가장 좀 간단하게 기존 했던 얘기들 요약을 할게요. 자, 우리 누다심 센터 상담에 먼저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정했던 우리 마음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자기 표상, 그리고 대상 표상, 세상 표상, 그리고 패턴에 대한 표상.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와 대상과 그리고 자기와 대상의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대상에서 사람과 실제 현실을 구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사람과 그냥 일반 세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자가 아이와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양육자의 경험을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그게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세상도 나한테 호의적이지는 않아. 이렇게 이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게 같이 작동이 된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략 이제 100년 전, 80년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구분해서 사람에 대한 것과 세상에 대한 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표상들을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상들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하는 방식들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발전을 한다. 그 두 가지 과정은 경험 그리고 경험에 대한 해석. 이 경험은 보통 이제 감정적인 경험, 감정이 동반되는 경험이겠죠. 그래서 욕구의 좌절이나 혹은 재밌는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통이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양육자가 주변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 그 경험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도 해주고 그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해주고 네가 이러면 나쁜 아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과 해석을 통해서 자기 표상 그리고 대상 표상, 세상 표상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과 해석이 일어나는 그 환경을 이제 공동체라고 좀 볼 수 있다. 공동체.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해석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공동체라고 좀 표현을 해야겠다 싶은 거는 먼저 자기 표상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원가족 사이에서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양육자가 그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 반영해주고 좀 도와주고 그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고 분리불안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그리고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어떤 자기 표상은 주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대상 표상은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초등학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양육자, 원가족,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좀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경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잖아요, 친구들이. 야, 쟤가 너 싫어한대. 야, 쟤는 너 좋아한대. 야,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상 표상이 발달하는데 이제 세상 표상으로 넘어가면은 세상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적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온갖 미디어, 혹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혹은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듣는 해석들이 저는 미디어, 이런 것까지도 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동체라고 우리가 좀 큰 틀로 좀 묶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내담자 경험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공동체 경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 그리고 집단원들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험하고 해석하면서 자기와 대상과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표상의 어떤 공동체는 주로 양육자와 원가족이 되겠고, 대상 표상은 양육자와 원가족에 더해서 교사와 또래까지 확장이 되고, 세상 표상은 양육자, 원가족, 또래, 교사, 그리고 사회, 국가, 뭐 여기에 이제 미디어, 여러 가지 정보들, 학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표상은 보통 한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그리고 대상 표상은 청소년 시기. 실제로 왜 청소년 때 학창기에 왕따 당했던 친구들은 이 성인 돼서도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또 세상 표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부딪혔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대략 성인기 초반까지 이제 좀 형성이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은 남은 게 패턴. 패턴이 어떻게 좀 만들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은 또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그 고유한 행동 패턴이 있잖아요. 자기가 불편한 상황을 피한다든지, 혹은 싫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을 퍼붓는다든지, 혹은 여러분 자신의 행동 패턴. 그래서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그냥 하면 제가 또 정리할게요. 자,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표상이 만들어지는 패턴? 패턴이라는 표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한 얘기. 관계 패턴 말하는 관계 관계 패턴? 이게 그때 그 수풀님이 얘기한 건데 그때 아마 철새님이 없어서 그쵸? 그때 없었죠. 없었어. 그래서 왜 사람들 보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상담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왔던 패턴을 좀 바꿔보는 연습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 그럼 이제 기존의 패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좀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연적인 시도와 그에 따른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사람이 이러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우연히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면 그런 패턴이 좀 강화되고 거기에 부정적이면 이게 뭐 약화되고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지기도 해요. 애들 보면 그냥 이렇게 찔러본다고 느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찔러서 간 봤는데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잘해주면 또 그렇게 또 더 해보고. 저는 생각해보면 계속 봐. 관찰해.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런 걸 해. 근데 한 명이 봐면은 안 따라해. 계속 봐. 그래서 남들이 한 10명이 해도 안전해? 그럼 그때 가서. 그래서 아, 이거 안전하구나 하는데 또 그것도 내가 또 이제 그 연비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또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안전했는데 어느 때는 또 안 안전해. 그럼 또 왜 그게 안 안전하지?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해서 또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 내가 이럴 때는 안전했는데 이럴 때는 안 안전했어. 근데 왜 그럴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또 얘기해 주면은 아,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안 되는 거구나. 또 학습하고. 자, 연비님이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학습 심리학 이론에서 우연적으로 시도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 이제 강화 처벌로 학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가장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얘기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 패턴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철수님은 이제 모방학습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의 해석과 반응, 그러니까 또 부모가 이렇게 또 해석해주고 또 해주는 것들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내담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결국에는 나쁜 습관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는 옛날에는 네, 뭔가를 시도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겁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 얘기하면 음, 제가 막 피아노를 공부했었을 때는 사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도 무대가 그렇게 무섭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그냥 가서 뭐 망하고 오겠지 그러면 그냥 망하고 올 때도 있는 거고. 음, 그런데 이제 저는 오빠가 딱 아프고 나니까 음, 뭐든 이게 실패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제 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세상이 이제 조금 제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엄청 많이 들기 시작하고 부담도 들면서 이제 뭔가 항상 매번이 실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떤 가정 안에서의 그런 분위기나 좀 뭐 제가 또 이렇게 뭐 상황을 관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역할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가족 안에서의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책임감? 될까? 가족 안에서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기대가 달라지는 시점이 있나 봐요. 기대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도 위기가 있고 생기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위기도 될 것 같은 거 아니야?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맞아 위기도 있고 음. 위기를 겪으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달님은 시도 행동에서 겁이 없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어렸을 네. 적에도? 아니, 완전 어렸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겁이 많아가지고 음. 어, 눈 큰 애들이 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겁은 뭐야, 많았던 것 자랑하는 거야? 같은데 패턴은 눈이 눈 크고 커서다? 싶어요? 눈이 커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해석을 들으면서 그런지 음, 실제로 겁도 많고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건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겁이 왜 없었어요? 물으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냥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실패도 하는 거고 뭐 어쩌다 또 잘 될 때도 있고 음. 뭐 그러다 보니까 딱히 겁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겁이 왜 없었 언제부터 뭐 겁이 없었다고 했잖아. 시도 행동에 있어서. 그냥 그러게 그 대인관계에서도 언제부터 좀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중학생 때? 음. 중학생 때 세상이 제일 즐거웠거든요. 어. 왜? 중학생 때 딱히 나한테 기대가 없었어. 부모님도 막 오빠 아, 아파서 정신없고 어, 아, 어, 어, 그랬나? 그래서 그랬나? 근데 근데 어쨌든 그럼, 음. 음. 얘기해요. 음. 아니, 그런데 안심할 때. 그러면 아까는 오빠가 아프면서 뭔가 원래는 실패나 이런 것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오빠가 아프면서 부담감이 생기면서 실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응, 응, 응. 왜 지금은 또 중학교 때는 오빠가 아프니까 좀 부모님이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또 그때가 즐거웠다고 해서 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 맞아. 부모님 궁금해요. 음, 관심에 대한 차이일까? 관심과 기대? 음,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 그런 아, 건가?
초반에는 부모님이 정신이 없어서 나한테 별 기대도 없었거든. 뭐 내가 뭔 짓을 해도 뭐 일단 그냥 항상 물러서 계시고. 근데 요즘에도 딱히 뭐 그렇게 관심 있진 않아도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너라도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너라도 좀 뭐 어른들도 막 저한테 막 네가 뭐 어떤 기쁨조가 되라. 막 약간 이런 거? 집이 우울하니까 기쁨조가 되라. 약간 이런 거 막 바람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 원래는 영향을 좀 받아서. 예, 그리고 사촌들 막 집에 오잖아요. 명절 때. 그러면 오빠에 대한 이런 반응이 있지, 저한테 막 이런 별로 딱히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엄청 막 인사하시고 막 되게 막 그런 게 딱 느껴져요.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런 거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받을 욕구가 있는데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눈치 보고 이걸 모르면 무슨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 패턴을 유지하는 걸 통해서 부차적 이득이 있어야지 이게 패턴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 행동을 통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주변의 관심이라든지, 이것처럼 우연히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고, 그걸로 내가 어떤 얻어지는 게 있어야 패턴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 더해서 철수님이나 연필님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를 보면 아이가 타고나는 기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많이 많이 미쳐요. 미쳐요. 진짜 많이 미쳐요. 애 낳고 나니까 이게 타고나는 게 진짜 크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타고난 게 다른 것 같아. 맞아. 피는 진짜 지네. 그 어떤 예를 하나만 좀 들어줘봐, 연필님.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저는 첫애가 저랑 닮은 것 같은데 겁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얘는 무섭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 그래서 아직도 지하 주차장 가면은 무섭대. 차 소리 끼끼끼 이런 게 무섭대. 무서워 안 하죠 계속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하는데 또 소리에도 민감하니까 뭐 이렇게 번개 소리 난다. 그러니까 번개 소리 나지도 않았는데 야 번개 얘기하면은 그럼 이미 막 무서워가지고 몸이 얼어. 어떻게 귀여워. 난 좋지. 그러고 맞아. 그러고 눈치를 되게 잘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아빠한테 야 너 누구 딸이야 이러면은 아빠 딸이라고 그러고 이제 할머니가 물으면 또 바로 할머니 딸이라고 그러고 눈치 엄청 잘 보고 아빠 딸. 그다음에 맞아. 그다음에 또 좀 저도 뭐가 좀 잘 안 되면 짜증을 엄청 내는데 얘도 벌써부터 뭐 좀 자기가 수틀리고 그러면은 막 입을 끓게 하면서 막 짜증을 엄청 내려 그래. 그런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참 나는 보면서 욕은 못하지. 왜 저러는지 아니까. 그런 것들? 확실히 이런 행동 패턴에 있어서 어떤 타고난 부분들이 맞아. 분명히, 기질이 그쵸? 진짜 커요. 그쵸? 그리고 상담하면서도 분명히 타고난 부분들이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연배님은 좀 어때요? 아이 키우면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철새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TCI 보면은 위험회피랑 그 자극주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저희 애는 소리에 별로 안 민감해요. 큰 소리가 나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울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뭐 가끔 놀라긴 하는데 뭐 막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서 뭐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자기 몸 건드는 걸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커요. 막 소리를 연필님 느낌 지르고 비슷한데? 목청이 장난 아니야, 줄 때. 나 어렸을 땐 안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엄청 자기주장이 강해서 막 표현이 되게 강해. 막 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걸 만지거나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근데 또 사람들한테 관심 많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인사하고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극 추구가 높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응 같은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새로운 곳 가거나 어린이집 가거나 했을 때 적응 잘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조카들이 다 또래잖아요. 같은 나이대거든요. 세 명이. 그러면은 진짜 애들이 다 달라요. 그 기질마다 달라서 어떤 애는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 조심성이 많아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러질 않고 새로운 것들도 한참 보고 그 돌잡이도 막 안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건들기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진짜 기질적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사람한테 관심 없는 애도 있고 그냥 자동차 맞아. 뭐 이런 장난감에만 관심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누가 울면 따라오는 애들이 있고 관심 없는 애들이 있고 이런 감정에 대한 예민도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기질이 확실히 진짜 큰 것 같아요. 타고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네. 맞아요. 아기 때 어땠는지가 진짜 중요하겠다. 진짜로. 사실은. 맞아. 이끌어내는 반응이 20대 때 다르니까. 얘기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큰애는 좀 성격을 엄마를 닮고 둘째는 이제 저를 좀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생각이 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첫째는 늘 뭘 잊어버리고 다녀. 뭘 놓고 다녀. 그런데 둘째는 5살 때였을 거야, 5살 때. 일요일 날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어린이집 가방, 이렇게 뭐 준비물 같은 뭐 준비물이라 했자 뭐 식판, 애들 식판 넣고 뭐 몇 개 없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미리 챙기게 하는데 어느 날 둘째가 어린이집 가방을 들고 현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현관 앞에 내려놔. 그래서 내가 너 여기 이거 왜 내려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이거 까먹을 수 있어서 안 까먹으려고 여기에 내려놓는데. 누사심 5살이? 아들이네. 나보다 낫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 엄마가 시켰어? 그랬더니 아니래. 내가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봤지. 혹시 당신이 시켰냐? 그랬더니 와이프는 자기는 안 시켰대.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런 거를 챙기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얘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즘 애도 요즘 6학년, 이제 6학년인데 아니 내일 아침에 어디 뭘 챙기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책상에 그 물건을 놓으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보고 학교를 가니까 갖고 가잖아. 얘는 꼭 포스트잇에 써놔. 대박. 와. 뭐뭐뭐 챙기기. 난 이거를 포스트잇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나도 집에서는 그렇게 내가 뭘 써놓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거를 가르쳐줘서 본 적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이 작년에 진료받은 게 아무튼 뭐 환급금이 발생했대 15,000원.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니까 뭔가를 우리가 돈을 지불했는데 이게 보험 적용이 뭐 덜 됐던지 해서 이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환급금을 이제 받아가라고 용지가 왔어. 근데 이거를 성인이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어플 통해서 하면 되는데 아이니까 그게 안 돼서 서면으로 해야 돼서 내가 애한테 야 이거 너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여기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네 계좌 쓰고 써.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봉투까지 거기서 다 보내줘서 내가 봉투 얘기해서 내일 아침에 얘네 학교 앞에 우체통이 있거든. 니네 학교 앞에 우체통에 내일 아침에 갖다 넣어. 그랬더니 얘가 자기 지금 갖다 놓고 올 거래.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그게 얘가 속 편한 거야. 그냥 빨리 해치우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다 내가 많이 보던 사람인데. 진짜 근데 우리 신기하다. 첫째는 너 이거 내일 아침에 갖다 둬 하면은 알았어 하고 책상에 휙 던져놔. 책상에 휙 던져놓고 안 갖고 가. 낯설지 않다.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야 진짜 이 타고나는 기질, 유전자 이게 굉장히 강력하구나.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기에 위해서 우리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또 애들이 해보잖아.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어떤 강화물을 받는지, 혹은 주변에 관심을 받는지,
그런 어떤 것들도 또 중요하고, 또 부모님이나 어쨌든 주변 사람들, 아이들 관찰하고 모방하는 거, 그래서 어떤 유전자와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해서 또 환경이 변하면 또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받잖아. 그럼 이제 달님이 좀 얘기했듯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오늘 이제 수풀이 안 하는데, 수풀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몇 회차 때 나온 얘기냐면, 그 이론의 틀 작업 2주차 때, 그 5월 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 패턴이 사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이 행동 패턴이 굳어지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이나 생리적 반응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합리화의 기제가 따라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사회심리학 이론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서 우리는 보통 태도가 생기면 행동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좋아하면은 이걸 구입하고 싫어하면은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회심리학 이론들은 이 반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인지구조화 이론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 행동을 이미 했잖아. 그럼 우린 이 행동을 좋아한다고 해석을 하게 돼.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거 이제 강의하다가 많이 묻는데, 사람들한테 묻지. 대한민국에 우리가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이 좀 좋은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힘든 환경이지만, 어쨌든 굳세게 좀 살아남고, 어쨌든 어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좋다, 아니다, 이렇게 좀 손을 들라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반이 훨씬 넘어서 거의 한 70%, 80% 정도 돼. 이제 다시 질문을 하지.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할 수 있을 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싶냐라고 하는 그 비율이 줄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 태도를 바꾸는 얘들이 진짜 많거든. 사회심리학에서. 그래서 그때 수필이 얘기했던 게, 우리는 어떤 행동 패턴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합리화를 통해서 패턴이 계속 강화가 되기도 한다. 이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더해서 우리가 좀 패턴이 타고난 유전적인 부분, 기질적인 부분, 다음에 우연적인 시도와 그에 대한 결과로 인한 어떤 강화와 처벌, 그리고 관찰과 모방,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공동체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좀 다르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합리화, 기제를 통해서 우리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상담에서는 이 역기능적인 패턴들을 좀 다르게 바꾸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패턴 표상의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더해서 혹시 보충할 거 있으신 분, 좀 더 이거는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없으세요?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한마디씩 하고 마칩시다. 마무리는 현진 씨부터 먼저 할까요? 오늘 좀 같이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간단히 그냥 소감 얘기하고. 현진 씨부터. 네, 저 뭔가 궁금해서 한번 참여를 했는데, 아까 교육 시간에도 그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세상 표상, 패턴 표상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실 자기나 대상이나 세상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는데, 패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할까라는 좀 의문이 좀 있었는데, 조금 해결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만드는 거 보면 저 패턴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 이후가. 음. 네. 패턴 이후가? 네. 그러니까 지금 패턴 표상에서 패턴이 뭐 이렇게 생긴다. 음. 패턴이 이렇게 정형화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패턴은 이렇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인지 음. 아니면 너의 패턴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생겨갖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음. 라고까지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다른 분들도 얘기합시다. 오늘 어땠는지. 좋았어요. 한마디 더 해. 아니, 많은 일이 일어났네. 나 빠지는 동안. 이론의 틀? 네. 많은 일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좋았습니다. 네. 안 들린다. 은빛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네? 여기 이어폰이 다 됐나? 들려요? 들린다. 들려. 이제 잘 들려. 아니, 오늘 사실 철새님 온다 그래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 오랜만에 왜, 뭐 먹고 싶은데. 기프티콘 보내줘야겠네. 오랜만에 그냥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참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와닿고 사실 오늘의 저한테도 좀 위로가 됐어요. 오늘 남편이랑 그런 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나는 잘 못했고 자꾸 까먹고 막 짜증나면 돈 관리하는 거 막 머리 아파 죽겠고 막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들이 있고 사실 이게 후천적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내가 같은 반응들,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익숙한 방향과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통이 필요하다. 오늘의 남편과의 그 싸움도 나에게 주는 고통이었다. 이 고통을 디뎌서 좀 내가 다른 패턴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님 오늘 처음 뵈서 반가웠고 아까 하는 도중에 그거 쳐봤거든요. 검색해봤거든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영광입니다. 아유, 드럼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비트 있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되게 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쳐봐도 자극 주고. 자극 주고 높아 그래서 되게 주비가 보인다, 주비가. 이상이에요. 살림. 네. 저도 철새님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랬어? 너도 알았어. 너도 말해. 그리고, 반갑고, 현지님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진짜 반갑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참 현지님도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늙지 않고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또 보는 게 반가운 마음이 막 드네요. 여전하신 것 같아요, 현지님. 그리고, 그리고 반갑고, 현지님.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막 좀 심란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좀 최근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이게 기질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막 어렸을 때 막 조금 지랄 맞은 성격이 있었던 게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막 엄마가 지퍼 잘못 잠 건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엄청 막 울고 막 그랬던 약간 히스테릭한 약간 그런 모습도 기억나고 진짜 기질적인 게 무시 못한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나도 또 영향을 받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진짜 좀 합리화한다 이런 것도 지금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정립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이 앞으로도 좀 잘 돼서 현지님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앞으로 잘 풀어나갔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까 현진이 얘기한 부분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병리를 만들고 어떻게 이거를 치료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아마 그 뒷부분에 나올 이야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2주 후에 우리 또 뵙고, 내담자 경험자는 또 계속 3개씩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또 다다음 주에 또 모여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 일원화의 틀 정리하는 거 시간 날 때 좀 읽어보고, 그것도 좀 계속 같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